그러니까 분리막 업체에 대한 M&A 이슈가 나오면 그때가 주가 고점이다. 그 슈퍼사이클 때랑 지금 비슷한 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 전통화학주를 사야 되는 게 아니냐. 화학 규모로만 봤을 때는 롯데케미칼의 LG화학이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주가 상승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롯데케미칼을 얘기해 볼 건데요. 저는 사전 뽑기에서 안 산다. 저는 산다를 뽑았습니다. 게스트가 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재강이라고 합니다. 산업부에서 정유화학 업종을 맡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왜 올랐느냐를 보면 결국에는 실적 때문인데요. 3분기에 호실적을 내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에틸렌 사업 부문이라고 하는데 에틸렌이 무엇인지부터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정유사들이 만드는 제품군 중에 나프타라고 있습니다. 그 나프타가 뭐냐? 이 정유사들이 기름을 가져와서 그 기름을 끓이면 무거운 것부터 순차적으로 가벼운 것까지 나오는데 가장 가벼운 거가 이제 휘발유고 그 근처에 있는 게 이제 나프타라고 하는 건데요. 이 나프타를 가져와서 분해를 하면 나오는 기초 유분이라고 하는 제품. 그 에틸렌이 있고 프로필렌이 있고 벤젠이 있고 이런 제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틸렌입니다. 이 기초 유분 제품은 다운스트림 제품, 이 밑에 수지라는 그러니까 ABS 같은 수지 제품들이 비싸지면 너무 근데 지금 전문적인 것 수지여서 같아. 저 수지라고 해서 웃으려고. ABS라는 게 그 냉장고 그렇죠. 이게 외장재 이런 데 그렇습니다. 쓰이는 아주 스페셜티한 소재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그 플라스틱 제품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그 오토바이 헬멧 거기도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오토바이 헬멧이 의무화되고 나서 ABS 수요가 급증했고 그 ABS 수요가 급증하니까 그 앞단에 있는 기초유분 가격들이 많이 올랐고 에틸렌 가격도 최근에 후행적으로 그 가격이 오른 거죠. 근데 이렇게 에틸렌 가격이 오르면 어쨌든 롯데케미칼한테는 좋은 건 거죠. 기본적으로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좋은데 가장 좋은 건 그렇습니다. 나프타 가격은 안정적이고 제품 가격은 많이 오르면 그 중간에 마진이 많이 커지겠죠. 그게 이익이 되는 건데 지금 최근 딱 상황이 그렇습니다. 에틸렌 가격은 많이 올랐고 원재료인 나프타 가격은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제품 마진이 지금 최근에 많이 오른 상황이죠. 가격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오른 건가요? 10월 달 가격이 800불이 좀 안 됐어요. 톤당으로 794달러 하던 것이 지금 11월 20일 기준으로 보니까 906달러. 근데 이게 906달러 수준이 얼만큼 높은 거냐면 과거에 그 슈퍼사이클이라고 해서 2015년, 16년도에 굉장히 업황이 좋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 가격이 1000불에서 1500불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그 수준까지는 안 되더라도 상당히 근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롯데케미칼의 주력 제품이 에틸렌 말고도 있잖아요. 그 기초유분으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제품들, ABS를 비롯해서 다운스트림 제품군들을 갖고 있고요. 사실은 그 에틸렌, 프로필렌 같은 기초유분의 매출 비중보다도 그 다운스트림 제품에 대한 매출 비중이 더 큽니다. 그래서 이 제품들이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올랐고 그리고 스프레드, 아까 말씀드린 마진이 많이 커졌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수요는 많아졌는데 사실 이 석화 제품, 석유 화학 제품의 가격을 결정짓는 게 오히려 공급 영향이 더 크다고 하는데 공급 상황은 어떤지? 공급 상황은 사실은 코로나가 상황이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공급이 굉장히 많았어요. 중국과 미국 이런 중동까지. 우리나라만 해도 정유사들이 공장이 잘 안 되고 이익을 많이 못 내다 보니까 석유화학 제품군으로 많이 넘어와서 기존에 나프타만 생산하던 것에서 벗어나서 지금 GS 칼텍스가 내년에 공장을 짓습니다. 지금 현재 뭐 SK는 이미 하고 있고요.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미국, 그 중국 중심으로 해서 공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공급이 늘어나는 거는 사실 그 가격 측면에서는 유리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공급이 많으면 당연히 이 수요 공급 원칙에 따라서 내려가야 되는데 최근 상황을 보면 코로나 때문에 화학 공장들의 가동률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수요가 많이 늘어나니까 그 제품 가격이 꽤 많이 올라간 게 있고요. 공장들은 이제 화학 공장들은 다시 돌리려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까지는 공급이 수요만큼 많이 늘어나지 못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슈퍼사이클 때랑 지금 비슷한 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이제 화학주, 전통화학주를 사야 되는 게 아니냐. 아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당시 2015, 16, 17년 3년 동안 올랐던 가격을 6개월 만에 그냥 쫙 올려줬다. 짧고 굵게 먹으면 짧고 된다. 굵게 이렇게 올랐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대산 공장이 정상화되는 얘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4분기에는 공장이 정상화된다. 이렇게 예상을 하던데요. 이게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했길래 롯데케미칼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냐. 롯데케미칼은 이제 공장이 세 군데 국내에 있는데요.
서산에 있는 대산공장, 그리고 여수공장, 울산공장 이렇게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 대산공장은 에틸렌만 따지면 연간 생산 능력이 110만 톤, 국내 생산 능력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요. 공장 하나만 딱 떼어놓고 봤을 때 연매출이 3조 원을 넘습니다. 지난 3월 달에 대형 폭발 사고가 나면서 12월 달에 이제 가동을 시작을 한다고 하거든요. 케미칼 업황이 좋아지는 상황에서 LG화학이나 다른 화학 회사들이 수혜를 보고 있는 도중에 롯데케미칼은 그만큼 수혜를 많이 못 봤던 부분을 이번 12월에 정상화가 가능하면 다시 회복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이 생겨서 많이 실적이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되게 애널리스트들도 좋게 보더라고요. 원래 있던 게 빠진 거에 기저 효과도 있고 보험금을 받으니까 그것만 3천억에서 4천억이 된다는 거예요. 한 연간 예. 7천억 정도가 없던 게 그러니까 회복하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좋아질 거다. 인정하신 건가요, 방금? 이거는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내년 상반기에는 좋은 이슈들이 몰려 있다. 이거는 정말 딱 눈에 보이는 거고, 근데 항상 주가는 나온 뉴스에는 이제 이미 반영돼 있는 거죠, 주가에는. 저희가 유가와 이제 그 화학 제품의 관계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 내년 유가 전망에 대해서 이제 저유가에서 좀 벗어나서 좀 유가 상승으로 가냐 아니냐, 이 얘기가 사실 엇갈리기는 해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저유가에서 유가가 조금씩 올라요. 오르고 나서 제품 가격에 그게 반영이 되고, 그리고 재고로 갖고 있는 나프타라든지 기초유분 가격은 지금 현재 가격보다 지금 싼 가격에 공급이 돼 있기 때문에 또 그걸로 제품을 만들고 해서 가격이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저유가가 상당 기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유가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지금처럼 조금만 더 올라주면 지금 화학사들한테는 나쁘지 않습니다. 좋은 상황인 것 같고요. 롯데케미칼 같은 이런 아시아 석유화학 회사들이 항상 우려했던 게 미국의 석유화학 업체, 그러니까 정유사들이 ECC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 요 이슈였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ECC 쪽에 투자가 늘고, 그럼 공급이 당연히 늘어날 테니까 아시아 쪽 업체들도 이 공급 폭탄을 맞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우려가 항상 팽배했어요. 미국발 공급 가행 우려가 나타날지. ECC라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셰일가스를 기반으로 해서 크래킹을 하는 걸 에틸렌이나 이런 프로필렌으로 만드는 거를 ECC 공장이라고 하는데요. 롯데케미칼은 지금 루이지애나 주에 대규모 ECC 공장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저유가 상황이 계속되면서 ECC 공장의 수익성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석유로 만들어서 기초유분을 만드는 게 더 지금 유리한 상황이거든요. 셰일가스가 그만큼 비싸니까. 그렇죠. 예, 싼 거 원유에서 만드는 게 더 싸니까 마진이 더 좋은 거죠. 그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 한 50불 정도 밑으로 유가가 형성이 되면은 NCC가 훨씬 유리하고 50불 이상이면 ECC가 유리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상황은 NCC가 유리한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 미국 회사들 ECC, 그러니까 셰일가스를 기반으로 석유화학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은 지금 불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공장 가동률이 낮아지거나 신규 투자를 주저하게 되겠죠. 또 하나는 바이든 행정부가 친환경 정책을 공개적으로 표명했죠. 그래서 이 ECC 같은 화석 연료를 활용해서 공장을 돌리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가 많이 감소할 거고, 그러면 미국 ECC 공장들 가동을 많이 못하거나 혹은 신규 투자를 많이 안 하게 됨으로써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 이게 지금 시장의 논리인 것 같습니다. 그럼 롯데케미칼 입장에서는 사실 NCC는 이미 진출해 있는 거고 ECC도 미국에서 이미 공장을 지어 놓은 거니까 새로운 ECC 공장들이 증설이 안 되면 양쪽 다 좋은 거 아닌가요? 롯데케미칼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마진이 NCC보단 적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매출은 사실은 클 수 있지만, 이 공장에서, 미국의 루이지애나 공장에서 나오는 매출은 클 수 있지만 영업이익은 좀 봐야 되는 거죠. 비싼 셰일가스, 그러니까 천연가스에서 이제 유분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도 어쨌든 NCC가 있으니까. 매출 키우는데 뭐 도움이 될 것 같긴 해요. 알겠습니다. 이제 롯데케미칼이 이렇게 정통 화학주에서 2차전지 배터리 분리막 사업으로 진출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그 부분을 점차 넓혀 나가면 아직까지는 정통 화학주지만 뭐 LG화학이나 다른 화학주들처럼 좀 더 주가 상승의 날개를 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산다는 입장에서는 좀 가지고 있는 건데, 분위기가 안에서 어떤지 궁금해요. 롯데는 이제 시가총액이 주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한 10조 원 안팎으로 LG화학 56조 정도 하던데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5.5배 더 LG화학이 비싸죠, 지금. 화학 규모로만 봤을 때는 롯데케미칼의 LG화학이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장에서 롯데케미칼과 LG화학을
비교하는 잣대가 다른 것은 결국에는 배터리에 대한 투자자들의 그 기대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롯데도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롯데 분들을 많이 만나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LG화학이 20년 전부터 배터리 사업을 투자를 했고 오랜 기간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본인들이 좀 준비가 부족했다. 규모를 키우는 부분에 있어서는 남들 못지않게 빠르게 키웠지만 신사업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좀 하겠다. 배터리 분리막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공장도 최근에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배터리 소재 분야에서 나름의 그 공격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분기에 롯데케미칼이 투자자들한테 설명한 걸 보면 지금 연 4,000톤을 만들고 있는데 그게 이제 한 100억어치고 근데 5년 뒤에 2025년에는 이걸 10만 톤까지 늘리겠다. 2,000억 원어치인데 그러니까 한 뭐 20배는 5년 안에 20배를 늘리겠다. 덩치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안산다 입장에서 보면은 없던 거에서 이렇게 진출을 했고 자각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늦은 시점이라는 거죠. 지금 한참 신재생 에너지, 특히 2차 전지 이쪽에 몸값이 이제 고점을 향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사실 히타치 케미칼을 인수하려다가 실패를 했고 그거를 인수했었으면 다른 상황이 펼쳐졌을 텐데 이제 다른 업체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쉽지 않고 찾았다 하더라도 가격이 굉장히 그 오른 상태에서 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분리막 업체에 대한 M&A 이슈가 나오면 그때가 주가 고점이다. 근데 제가 그 롯데를 출입하면서 롯데라는 회사가 과거에 M&A나 여러 가지 외형을 키우는 과정을 살펴보면 M&A를 통해서 회사 덩치를 불리는 걸 우선시합니다. 그래서 그 백화점이 국내에서 가장 많죠. 한 50여 개 되는데 아울렛도 제일 많고 신세계나 그 경쟁사인 그 현대 백화점을 보면 개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컨텐츠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유통사업의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구축한다든지 사업 방향이 조금 롯데랑은 달랐어요. 결국에는 지금 유통사업이 어렵게 되니까 그 규모의 경제를 이루었던 롯데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케미칼 분야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계속 M&A를 통해서 규모를 키웠고 이렇게 계속 외형을 확장해 갔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LG화학 같이 그 신규 사업을 성장시켜서 본인들이 이 판을 흔들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덩치를 키우는데 너무 주력했던 거 아닌가라는 내부의 각성은 사실은 롯데 분들이 가장 심각하게 지금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 양쪽 다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M&A를 해서 지금 이제 와서 늦게 한다 하는 것도 맞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이라도 시작을 해서 신규 사업을 키운다면 나중에 내가 그걸 또 캐시카우로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되게 의지만은 충만하다는 느낌이 들었던 최근의 뉴스가 사실 신동빈 회장이랑 그 정의선 회장이죠. 둘이 만났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오너끼리 만나면 뭐라도 하나 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도 주주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 만난 장소를 저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롯데케미칼 첨단 소재 사업부 의왕 사업장에서 만났는데 여기는 이제 롯데케미칼의 말 그대로 첨단 소재 분야를 하는 곳인데 이 회사가 첨단 소재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기대하는 게 현대자동차가 앞으로 미래차를 만드는데 자동차 경량화, 가벼운 자동차를 만들 때 이 롯데케미칼 소재를 활용해서 무언가 사업을 하지 않겠느냐. 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사실 추정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시장에서 보는 시각과 실제로 어떤 사업을 협력하기로 했는지를 알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줄 요약을 좀 해볼까요? 저는 눈에 보이는 실적 회복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어요. 지금 화학 제품의 수요가 코로나 때문에 급증한 측면이 있었고 근데 그렇다면 이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화학 제품의 수요는 또 줄어드는 것이냐라고 보면 다른 쪽으로 수요가 바뀌겠죠. 이를테면 아까 말씀하신 자동차가 지금은 안 팔렸지만 코로나 이후 수요가 회복이 되면 타이어라든지 수요가 다른 쪽으로 늘어날 것이고 그래서 산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안산다는 사이클에 투자한다면 사지만 사이클에 투자하려고 사는 거예요. 트렌드에 투자하려면 안 산다. 예, 앞으로 이제 사업 다각화를 하겠지만 속도도 봐야 되고 사실 시차가 걸릴 거예요. 이 투자의 결과가 정말 수익으로 이어지는 데는 시차가 있을 거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긴 안목으로 봤을 때는 당장 사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생방송은 월요일 오후 5시 30분. 다음 주에도 저희 퇴근길에 주식설정과 함께 해주세요. 제발. 제발.